예, 홍성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뒤에 또 소개 있으니까 좀 설명드리고 제목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고를 위한 4차 산업혁명. 그 여러분들이 안전 융합 쪽에 과죠. 예, 그죠. 저도 이제 안전을 전공했고 이제 석사는 이제 미래 전략 쪽에 했는데 대부분이 4차 산업 관련된 논문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현업에 대한 순수하게 이제 안전, 아직은 전공 쪽에 자세히 배우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 안전에 대한 비전하고 융합 쪽에 미래 산업 쪽에 관련된 약간은 두서없이 양이 많을 수 있어요. 요거는 제 생각을 많이 전달하다 보니 그래서 자세한 거는 뒤에 이제 참고 문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필요한 좀 더 인사이트한 내용들은 거기서 좀 참조하는 걸로 좀 설명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안전 전공하고 늦게 카이스트에서 그 경영학 공부를 했는데 4차 산업 관련된 거를 제가 논문을 좀 했고 기업체에서는 이제 QHS에서 안전 품질 쪽에 약간의 그 직책자 팀장 역할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할 내용은 뭐 인사이트라는 이제 어려운 얘기 썼는데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 가지시면 돼요. 이게 안전을 전공했던 저런 선배님도 기성세대 시니어도 4차 산업에 맞게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동기부여인데 하나는 4차 산업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두 번째는 스타트업 그리고 플랫폼 이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 2시간인데 첫 번째 거가 1시간,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1시간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이란 말은 아시죠? 아날로그가 뭐 0, 1 이러한 그 IT화 된다. IT보다 더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건설 산업의 왜 제가 화두를 꺼냈냐면은 안전 쪽에 가장 다이나믹한 데는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여러분도 아까 설명했던 선배님들 건설회사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선호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건설 쪽에 다이나믹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놀랐는데 요 다음부터 내용은 제가 이제 논문에 썼던 그거를 정리한 내용에 보면은 그 맥켄지라는 그 뭐 컨설팅 회사 아시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뭐 보스턴 컨설팅, 뭐 맥켄지 들어보셨는데 실제 신문에 보니까 지난 과거 보니까 건설업이 성장이 1%밖에 안 되더라. 근데 1%의 의미가 잘 안 오죠, 그죠? 농업보다 뒤처지더라. 여러분들 농업이 더 뒤처질 것 같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건설업이 더 늦어져요. 생산 그 성과가. 근데 건설업이 이렇게 늦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은 혁신이 더 가능하다. 더 점프할 수 있다. 건설업이 앞으로 갈 길이 많다. 어떻게? 4차 산업을 통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여러분들이 향후에 일할 수도 있는 건설회사들이 4차 산업을 엄청나게 도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다 미래 산업의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미래 전략 쪽에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는 미래 전략의 비즈니스가 뭐냐면 메시아라 해요. 메시아. MESIA라고 그래요. M이 뭘까요? 메디칼. 요새 메디칼 많이 뜨죠? 그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생명 연장 때문에 그 분야가 미래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M자가 메시아하고 E가 뭐 환경이겠죠. 그죠? 당연히 환경이고 뭐 I가 인터넷이고 S가 뭐겠어요? 세프티, 안전 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세프티, 뭐 시계등 범위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고 융합, 미래 산업, 인터넷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과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미래 지향적인 과를 선택하고 뭘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면 돼요. 오늘은. 자 그러면은 건설이 IT를 통해서 혁신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생산 기술도 많이 바뀌겠죠, 그죠? 4차 산업 통해 가지고 딱 여러분들 생각이 뭐 로봇가 짓나 이제 건물도 조립 하나 짓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건설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 안전도 바뀌겠죠.
당연히 제일 바뀌었죠. 업이 바뀌잖아요. 그럼 안전도 바뀌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그 뭐 안전의 리스크라는 게 뭔지 알죠? 위험 관리하는 거죠. 안전공학이 그죠? 그 리스크의 정의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일하다가 뭐 손이 잘린다든지 뭐 넘어간다든지 그게 이제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위험한 작업은 뭐 로봇가 한다든지 자동화가 되면은 사람이 손이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아 이거 기계가 고장 나면 또 혹시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성 관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이 변화에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겠죠. 그거에 대한 오늘의 그 인사이트에 대한 논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설명드린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4차 산업에 따라 가지고 건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이 바뀌는데 건설업은 구조가 바뀌고 사업이 바뀐다. 이게 딱 여러분 안 오죠.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요새는 건설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 관련된 회사도 같이 협업을 해서 사요. 풍력 회사도 사고요. 모 회사는 양어장도 샀어요. 왜 샀는지는 저도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인데 그만큼 건설 회사가 건설이라는 회사도 이름을 바꿀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바뀔 거예요. 내년쯤에. 이렇게 4차 산업을 등에 업고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로 다시 재편이 돼요. 4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순수하게 건설만으로는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생산 방식, 사업 형태도 바뀌고 자세한 건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차원의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안전이나 이런 거를 좀 잘 묶을 것이냐에 대한 걸 좀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 또 이러한 그 이제는 여러분들 클라우드니 뭐 컴퓨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파편화된 정보, 나눠져 있는 정보가 묶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 묶인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회사, 개별 사업장이 관리하던 이런 게 하나의 컴퓨터로 자료가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미래에는 범국가적인 지금 보면 코로나가 정부에서 대응을 하죠. 그죠? 여러 자료를 가지고 안전도 예를 들면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는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제가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문헌도 좀 많이 봤는데 특히 빨간 글씨 돼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당장은 아니고 향후에라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 문헌을 찾아보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례를 많이 했는데 선진사는 이제 건설 쪽에 어떻게 이제 4차 산업 도입하는지 영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미국 얘기를 할 거고요. 나라마다 목표는 똑같지만 왜 그걸 도입하는지 조금씩 틀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야 될 이제 인사이트예요. 그죠? 그리고 대기업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대기업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 스타트업 GSI라는 그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안전 쪽에 여러분들도 어쩌면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이런 회사를 차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디지털화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뭐 제조업이나 건설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렇게 정의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잠깐만 물 닫아야겠네. 여기 글씨가 좀 안 보이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걸 이해하시면은 정의를 되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저도 문구를 가져왔는데 건설 회사는 물리적인 요소죠. 그냥 하드웨어적인 회사죠. 장비하고 뭐 짓고 그죠? 건설 회사는 자 디지털 기술하고 물리적인 요소를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제품을 다 만들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가치를 바꾸는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포메이션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죠? 로봇 막 바뀌는 거. 그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건설 회사가 기존의 물리적인 거랑 이거는 건설 회사뿐만이 아니죠. 그죠? 대부분 회사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그 회사의 그 요새 뭐 ERP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회사를 IT를 통해 가지고 혁신을 하는 거예요. 혁신을. 그런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왜 하느냐? 기업의 가치나 새로운 분야를 찾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자, 그래 가지고
작게는 업무 생산성이 좋아지고 뭐 IT화가 되면 좋아지지 않겠어요? 생산성이 그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다.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부분의 플랫폼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플랫폼 뭐 여러 가지 어플 같은 거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IT 회사가 뭐 부동산 사업도 할 수 있고 막 사업의 영역이 국경이 없죠. 범위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는 가능해요. 그게 디지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자, 국가별로 보면 이거는 4차 산업을 떠나가지고 그 나라마다 어떻게 이제 4차 산업을 적용해가지고 건설을 부응하느냐에 대한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자, 영국은 재밌어요. 영국은 첫째 보면은 요거를 4차 산업을 통해 하는 거는 다 목표는 다 똑같아요. 보면 생산성을 늘리고 취업을 많이 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영국은 젊은 사람들이 건설업에 잘 안 들어와. 안정화자들 예를 들면 그래서 건설업에 매력적으로 보이게 잘 들어오기 위해서 건설업을 4차 산업을 그 지렛대로 좀 더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나 IT 전공했는데 건설회사 왜 가요? 그게 아니고 가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팀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영국은 좀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저도 싱가포르에 한 1년 반 있었는데 싱가포르 나라가 작죠. 작아가지고 다 관리가 돼 전산으로. 그래서 그 나라를 입체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4차 산업을 적용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자,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고령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건설업을 해야 돼. 영국과 좀 반대죠. 영국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고, 일본은 고령화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 건설을 자동화시키고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그죠? 미국은 틀려. 미국은 정부의 정책이 없어요. 참 미국은 대단한 미국은 스타트업 회사도 다 맡겼어요.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조그만 회사들이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다가 맡겨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장비 백호라고 그러죠. 백호 굴삭기라고 그러죠. 무인 굴삭기가 나올만 하죠. 요새 그죠? 있겠죠. 어딘가에 캐나다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그 정부에서 그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고 민간 업체에 맡겼어. 알아서 그냥 니네들이 하고 싶으면. 그 대신 그런 회사가 그걸 개발해서 팔으면은 스타트업 해서 팔으면은 뭐 3천억, 4천억 그런 기업 가치를 받아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경쟁을 시켰어요. 경쟁을. 그래가지고 1조짜리 회사도 막 나오고 그래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또 얘기했는데 장비 뭐 건설 장비 많잖아요. 그죠? 건설 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뭐 빌려다 쓴다는 얘기는 이해하시죠? 그죠? 그것도 우리 직방처럼 플랫폼이 나왔어요. 미국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젊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을 하는 분이 아니고 장비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IT를 아는 분이. 그냥 그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이퀴먼트 쉐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가 몇백억씩 받고 이렇게 미국은 스타트업 회사에다가 스타트업 민간 기업에 맡겨가지고 4차 산업을 경쟁시켰어요. 경쟁. 이렇게 상업화시켰고 한국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기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몇 년 졸업하기 전에 볼 수도 있는데 스마트 건설 로드맵 2030이라는 걸 만들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실행은 일단은 두 번째겠죠. 실행은 두 번째인데 이 스타트업 기업을 50개를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스타트업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은 안전, 융합이고 저는 안전만 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를 이제 안전했다면 여러분들은 융합을 하실 분들, 융합은 비즈니스와도 연결되고 기술 플랫폼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그러한 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오늘 그죠? 그래서 스타트업 500개를 창업한다는 그래서 나라마다 4차 산업 도입하는 거에 대한 목적은 똑같지만 결과치는 똑같지만 거기에 대한 취지는 좀 틀리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이 제목에 있는 내용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통하면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내용을. 특히 한국 거는 내용 되게 많아. 잘 돼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거도 재밌고.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죠. 좀만 참으시면 뒤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약간은 저 기업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이게 돼 있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보면은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드론 있죠, 드론. 드론이 어디까지 발생됐냐면은 엔젤 윙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 3년 전에 저를 찾아왔었는데 이제 스타트업 회사인데 그분은 뭐 안전이나 이거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영국에서 회사 학교 나오신 분인데 드론이 떠서 토목 현장 이렇게 지나가면은 사진을 찍으면은 도면을 이렇게 딱 입혀가지고 도면 대비 어떻게 공사했는지도 벌써 알아내. 더 재밌는 거는 하늘에서 봤는데 땅을 이렇게 많이 파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모래의 양을 알아내요. 대단하지 않아요? 위에서 봤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어서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를 안 찍었거든요. 근데 이 높이를 알아내는 거야. 토사량이 얼마인지, 땅 얼마 팠는지 그 정도 기술이 많이 발달됐어요. 보면은. 그리고서 무인 장비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 보면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기술력인데 이런 부분이 다 건설에 적용이 되고 있고 무궁무진하게 빨리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부분이. 자, 그러면은 실제 적용 사례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적용 사례는 당연한 얘기지만 빨간색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인사이트예요. 자, 이거 뭐 여러분 보면 아시겠죠? 이게 뭐 전에 도면 있는 거를 뭐 3D로 구현한 거네요. 그죠? 강사님, 그죠? 이게 의미가 뭘 거예요? 건설 비전공자들에도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나. 대중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뭐 건물 져달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회사에다가. 그죠? 도면 갖고 해도 봐도 모르잖아요. 뭐 물론 이제 조감도 가져오겠죠. 근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가져오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되게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 쉽게 건설이 접근이 돼요. 요새 보면은 코로나도 그렇죠. 정부에서 막 여러 가지 분석해서 발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료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돼요. 디지털화가 되면은. 그래서 대중화가 되고 이 후쿠시마 원전도 해체를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직접 이렇게 3D로. 증강현실 해가지고. 그 왜 하는 건가? 몰입이 돼. 그리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뭐 교육 같은 거 받을 때는 3D로 하면 여러분 재밌죠? 이것도 다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볼 때 보면 재미없으면 안 보죠. 안전도 디지털 산업이나 이런 걸 적용하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봐 대중화가 되고. 자, 그래서 이 장비도 여기 뭐 중장비도 제가 말한 것처럼 도면 넣으면은 이렇게 계속 도면을 넣으면은 장비가 사람 없이도 다 파고 정리 다 해요. 사고 날 일이 없죠. 그죠?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24시간. 너무 좋죠? 24시간 땅파. 그죠? 지치지도 않고. 자, 안전모는, 제 생각에는 안전모는 스마트폰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걸 개발한 사람이 있겠죠. 스마트 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차고 있으면은 심박동 이상하면은 알려주고 위치 추적해주고 근로자한테, 그죠? 다 안전과 관련된 거죠. 이게 기술 융합이에요. 그죠? 그리고 헬멧에도 내가 이렇게 가면은 헬멧 쓰고 여러분 여기 가면은 위험 사항 있잖아요. 뭐가 열려 있다.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헬멧의 기능이 바뀌고 어쩌면 스마트폰에 있는 안전 어플이 나와 가지고 연동이 될 것 같아요. 단지 기술적인 거는 무궁무진하지만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통신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항상 어디든지 에러가 나면 안 되고 또 이제 지하에 들어가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와이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개척할 문제지만 시간이 다 해결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3D 프린터 여러분 아시죠? 3D 프린터가 막 만들잖아요. 그죠? 도로도 깔아요. 3D 프린터가 아스팔트 도로도 깔아 지금. 외국에서는. 벽돌도 막 쌓고. 그게 3D 프린터가.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벌써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건설회사에 적용되고 있고. 자, 그럼 강사님 그러면은 이제는 건설이 이렇게 신기술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어부지리로 안전에 대한 기술도 바뀌겠죠. 안전도 그 기술 갖다 쓰면 돼. 왜냐면 대부분의 기술이 자동화야. 그죠? 센싱이 되고 뭔가 이렇게 조립이 되고 사전에 건설업이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현장 생산이 어려워요. 현장에서 만드니까. 그리고
협력업체 또 협력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 이 틀린 그 환경에 따라 규정이 틀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디지털화를 통해 가지고 건설업이 이제 발전되면서 안전도 그 요새는 여러분들 CCTV 있죠. CCTV로 사람 막 이렇게 인식하는 기술도 그 시리즈 있잖아요. 본 시리즈. 본 시리즈 보면은 그 잡으려고 자꾸 막 화면 찍잖아요. 그죠? CCTV에서. 그죠? 여러분 본 시리즈 너무 오래됐나? 그래서 보면은 요새도 현장에도 뭐 CCTV가 있어가지고 불난 거 미세먼지 연기 나는 거 안전모 쓴 거 벗은 것도 다 알아내. 머신러닝 통해 수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회사가 외국에 추출했는데 그 정도 발전됐고 공사를 짓기 전에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타워 크레인 아시죠? 이거 다 미리 조작을 해봐요. 걸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 이게 뭐야? 재밌는 거지. 몰입이 되고. 그러니까 4차 산업을 통해서 건설업도 대중화도 되면서 재밌는 거예요. 몰입도 돼요. 이러지. 안전도 이렇게 안전도 적용이 되고 아까 스마트 안전모는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그 로봇 이게 뭐죠 이게 로봇 나와가지고 나오는 영화가 아이언맨처럼 완전히는 아니지만 외골격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뭐 10톤 뭐 이렇게 100kg만 든다면은 뭐 10톤도 든다든지 이렇게 해는 외골격 슈트도 이렇게 미국에서 쓰고 있고 현대 자동차도 이거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스마트 이렇게 밴드를 통해 가지고 안전 관리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설업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이렇게 그 안전 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도 벌써 2, 3년 전이라 더 발달됐을 거예요. 제가 2, 3년 전에 찾아냈던 건데 그래서 관련된 거는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마트 안전이라고 영어로 치면은 엄청나게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 융합이라는 기술과도 나중에 연결될 거예요. 지금은 1학년이라 아직 눈에는 안 보이실 텐데 지나면 관련된 기술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요. 자, 기업체들도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뭐 포스코, GS, SK들도 대부분의 앞에 있는 기술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디지털 안전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그 저 때처럼 이렇게 안전 관련된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취업을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전기사가 아니고 뭐 그 IT와 관련된 뭐 코딩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 융합 쪽에 나온 저도 아들이 이제 IT 융합 쪽에 이번에 학교를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처럼 안전과 융합이 연결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순수하게 필드 쪽이 아니라더라도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도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회사가 다 이렇게 4차 산업 적용해가지고 건설업이 전략을 좀 다 바꾸고 있고요. 자, 이게 아마 정리가 좀 내용이 좀 어려웠죠, 그죠? 자, 이게 제일 어려워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시면은 많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그러면 강사님 4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안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데 뭐가 바뀌나요? 그래서 4개를 뽑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는 바뀐 내용이 조금 제가 사례를 들었어요. 보면은 자, 스마트 건설이 4차 산업이 되면서 생산성도 좋아지지만 안전도 좋아진다 그랬죠. 그죠? 우리 저절로 안전의 기술이 접목이 되니까 해서 이제 자동화 무인화를 통해 가지고 각종 센서를 통해 가지고 안전성도 좀 혁신이 되고 자, 여러분들 융합이라는 걸 빼고 여러분들 안전공학 기본은 조금은 아시나요? 그냥 아직 안전공학 배웠나요? 배우셨죠? 자, 그게 제조업이에요? 뭐예요? 관리직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관리죠. 자, 관리 좀 더 들어갈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관리를 하는데 그거는 뭔가 통제하는 거죠. 위험활동 못하게. 그죠? 이해됐죠? 그러면은 제가 썼죠. 그걸 규제죠.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가지 마라, 뭘 써야 된다를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게 저희 세대까지는 안전인데 이제는 그게 4차 산업 기술이 나오니까 그 규제를 기술이 커버하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에는 여기 가지 마세요가 이제 누가 호각보고 했는데 갈 수도 없어. 올라가면 뭐 센서에서 삐삐삐 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는 규제가 기술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서비스화가 돼요. 굉장히 고도화돼 가지고
이럴 수 있어. 여기 이제 A라는 회사를 다녀. 야, 우리는 안전 프로그램 4.0 쓰고 있어. 우리는 5.0 써. 이렇게 틀리겠죠. 왜냐면은 투입하는 기술에 따라 플랫폼도 많고 기술력도 뭐 금액에 다 틀리겠죠. 자동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안전은 기존의 이제 규제나 관리직이 아니고 기술직으로 넘어가지고 뭐 기술사란 말 들으셨죠, 여러분? 그게 이제 기술직인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제 생각엔 서비스직으로 바뀔 거예요. 어떠한 데이터를 주거나 어떠한 레벨의 프로그램을 주느냐 이러한 업종으로 바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예측 분석의 서비스업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은 예측 분석이 되면 거기에 따라 뭐 기계를 설치해 주거나 공급하거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내놓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현업에서 그동안에 하드웨어를 하던 일이 서비스업처럼 바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제 생각에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든지 현재도 알고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는데 제가 봐서는 그건 이제는 예측 분석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화가 되면은 이제 저는 뭐 위험해, 저는 어떻게 돼 이런 부분이 이제는 빅데이터라든지 디지털이 되면 어떻게 숫자화가 되죠. 숫자화가 될 거 아니에요. 2, 3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프화가 되겠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요. 멋있게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장비가 있어. 장비에 사람이 근처에 가다 더 가까다 하면 부닥치면 사람이 다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그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우리 장성인 학생이 안전관리자. 전에는 막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어. 관리직이니까. 그죠? 자 근데 지금은 장비에 센서가 있어서 근처에 가면은 삐삐삐 울려. 그럼 뭐예요? 이거는 기술이 커버한 거죠. 기술이. 막 헬멧에 막 진동이 울려. 기술이 커버했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서비스화가 되면은 우리 그 학생이 퇴근할 때 오늘 얼마나 이 장비 근처에 갔는지 자료가 와요. 퇴근할 때 오늘 4m 이상 가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센서를 맞춰놨는데 오늘 12번 근처에 갔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내일 조심하세요. 이렇게 통보가 오는 거예요. 서비스가 틀리죠. 처음에는 규제하는 거하고 기술적으로 센스다는 거 이제는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레벨 관리가 돼. 레벨 관리. 수치화가 되고 눈에 보이고. 그죠? 그런 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컴퓨팅이 되고 클라우드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센서들이 많아지니까 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도 이번에 그 개인마다 다 코드화 해가지고 빅데이터 만든다잖아요.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 모이는지. 안전도 곧 근로자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데 아마 센서를 붙인다든지 스마트 뭐 밴드를 붙인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료 수집이 돼서 통계화해서 그런 거를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자, 그럼 마지막 근로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스마트 밴드 주면은 위치 추적도 되고 그 자기 프라이버시도 이렇게 커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기분이 나쁘죠. 정보화법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근로자가 안 다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공학 기술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센싱 작업을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붙여거나 기술 줘야 되는데 그게 어쩌면은 그렇게 그분들을 통제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어로 쓸게요. 케어링, 보호하는 거에 밸런스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오신 분한테 밴드 쓰세요 그러면 나 이거 귀찮아 안 쓸래 왜 자꾸 나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니 그거 차면은요 심박동에 이상 있으면은 간호사를 불러다가 위치 추적해가지고 뭐 응급조치도 해주고요. 그죠? 그러니까 IoT가 한편으로는 고도의 그분을 이렇게 여러분 영화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찾아내는 거지만 그죠? 한편으로는 보호한다. 이 두 개의 기술이 같이 발달될 것 제 생각에. 그래서 어쩌면은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제조업에 계신 분들이 나 그 스마트 밴드 주세요. 나 필요하면 이렇게가 돼야 돼. 그래서 이 통제와 보호가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그 IoT 기술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데, 그죠? 이렇게 바뀔 건데 그러면은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는 기업체마다 산업마다 안전공학이나 안전관리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컴퓨팅하고 클라우드가 되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통제하듯이.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가능하겠죠? 컴퓨터 이제 DT화가 되니까 전부, 나라가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딱 어느 회사에 사고가 나면은 지금은 신문에 나고, 신문에 난 걸 우리가 보고서, 아, 다른 회사 사고 났구나. 우리들 조심, 이러건데, 어쩌면 다음에 사고는 실시간으로 전체 다 퍼질 수도 있겠죠. 뭐 정보의 레벨은 나눠야겠죠. 우리는 뭐 받겠다, 안 받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도 어쩌면은 이제 그 매트릭스처럼 다 이게 개인의 이력이 남겠죠. 사고 났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이제 장비 같은 것도 사고 이력이라는 이런 부분이 이게 뭐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데이터가 다 남겠죠.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업체로는 이제 안전, 저희 회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밸류체인 어려운 말이죠. 뭐냐면은 안전이 지금은 재해를 예방하는 쪽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우리 일이죠. 거기 기술도 개발하고 컴퓨터도 공부하는 그거잖아요. 그 프로그램 만들고. 근데 이제는 어쩌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예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서비스업처럼, 그죠? 뭔가 개발하면은 우리 뭐 안전 뭐 2.4 개발해서 이거 하면은 사고 들라 해가지고 그거를 파는 플랫폼을 파는 그러한 그 가치,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주는 그러한 컨텐츠도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안전이라는 게 막연히 사고가 줄어들어서 기업 경쟁력이 좋아진다. 사고 안 나니까 그게 아니고 생산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몇 군데 회사가 하고 있고, 외국 같은 데는 저기 스타트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안전과 관련된 그런 거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회원화 시켜가지고. 자, 그런 거 자세한 건 혹시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사례가 있는데 좀 이해가 빠르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이제는 그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는 플랫폼화가 될 거예요. 플랫폼화. 지금 전산화는 서로 돼 있어요. 근데 플랫폼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제가 그 생각했던 그 국가 차원의 이제는 안전이 이렇게 통합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죠? 클라우드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시세말로 S사, 뭐 K사, 뭐 B사 회사 각각 나눠져 있는데 각각 열심히 안전 활동할 거 아니에요. 뭐 삼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플랫폼화가 될 거다. 정보도 교류되고. 그렇게 되면은 범국가들 어떻게 되느냐. 자, 발주기관, 공사를 발전한 기관하고 기업체가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태블릿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걷다가 입력하고 서로 볼 수 있어. 그리고 동시에 근로자와 관련된 거고 시설물, 근로자와 관련된 그 사고를 막는 데가 노동부고, 그죠? 시설물 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의 그 정부, 지금 뭐 CSI 해가지고 컨스트럭션 뭐 세프티 인포메이션인가 해서 온라인상에 정보 교류는 있어요. 그 라이브로 막 되진 않아. 근데 디지털화 되면은 라이브로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가 시책이 발표돼요. 예를 들면은. 그럼 뭐 공지가 뜰 거야. 지금 인터넷에 뜨죠. 뜰 거 아니에요. 뭐 규정이 바뀌었다. 앞으로는 뭐 해야 된다. 이게 태블릿에 올 수 있는 거야,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뭐 옵션을 정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는 범국가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될 거로 보이고, 그리고 어쩌면 노동부에 이제 근로자들 개인별로 매트릭스처럼 정보가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예를 들면은 그 뭐가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위험성이라는 게 뭔지 알죠?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아직 안 보세요. 그러면은 그 모든 정보가 노동부에서 뭐 쓰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체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어쩌면 이제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디지털은 라이브죠, 라이브.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제 생각에는 기업체를 넘어서 범국가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려면은 선제 조건이 있어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부는 인프라가 있어야 돼. 이러한 무슨 기본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되고 신기술 적용을 의무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건설 산업계는 그걸
그러나 생태계를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이런 걸 짜면 됩니다. 그죠? 그 기술 이런 거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민간업체, 저 같은 민간업체는 뭐냐면은 핵심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안전 쪽에 여러분들 같은 IT와 융합과 관련된 우수 인력이 들어와 줘야 돼. 그냥 안전만 했던 사람들 하면 안 돼요. 4차 산업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셔야 돼. 기술을 같이 만들어야 돼. 그럼 어쩌면은 저는 수요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새로 들어왔는데 IT 융합 했다며 일로 와봐. 그러면은 나 이건데 필요, 이거 만들면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결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국가적 운영이 되려면은 정부라든지 산업계라든지 민간업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몇몇이 제일 중요해요. 미국처럼 이렇게 정부나 산업계가 움직일 수 있지만 스마트 건설이라든지 스마트 안전과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를 많이 키워야 돼요. 무궁무진해서 협력을 해, 협력. 아직은 그렇게는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물건을 산다든지 프로그램 산다는 그 정도 되는데 기업체에서 투자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S사가 뭐 유한대학교의 그 융합 쪽에다가 뭐 박사가 돼 있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든다든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 회사를 많이 차려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비즈니스가 돼야 돼. 그래야지 더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산업은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기업체도 가고 기업체에 맞는 제품을 하겠죠. 정부에도 가고. 근데 아직은 이러한 그림이 아니지만 정부 그 로드맵 보니까 이런 비슷한 그림은 있어요. 이런 비슷한 그림. 자, 이거는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 통해 가지고 적용한다는데 이건 실제 실예 화면이 이렇게 뜬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게 이제 그 화면이면은 본사에서 지도죠. 지도 그죠? 지도에 보면 점들이 있죠. 요게 이제 각 현장의 사업장 그죠? 뭐 이제 점포로 치면은 부산점 그리고 뭐 대구점 이런 점포의 현장들 그 각자 일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현장의 각종 그 안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있어요 지금 회사들 벌써 4차 산업에 대한 관련된 거를 벌써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요 이렇게 그리고 자 위험성이라는 거 위험성 그 여러분들 이제 드론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 VIR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세프티 헬멧 등을 통해 가지고 각종 자료가 나오겠죠. VR이 떠가지고 뭐 보고 스마트 밴드 봐가지고 얼마나 근로자가 일로 가는지 볼 거고 그죠? 각종 센서가 막 울릴 거 아니에요 현장에 그죠? 엄청 많이 그거를 다 수집을 해 수집 태블릿에서 자동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있어요 벌써 위험하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비 근처 얼마나 갔는지 퇴근할 때 울리는 거 어이 큰일 났네 내일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사고가 났니 안 했는지 그러한 그냥 그 결과치만인데 지금 분석이 되고 예측이 돼요. 그런 게 융합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컴퓨터라이징이 돼가지고 자 이런 거 벌써 지금 하고 있다. 자 차면은 근로자도 똑같아요. 자 출근하면은 그 벌써 그 외국은 3M이라는 회사 아시죠? 메사추비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M자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스티커 만드는 회사죠. 스티커 만들죠. 스카이테이프 만드는데 요만한 저기 그 밴딩 머신이라고 하잖아요. 영어 저기 뭐죠? 자판기를 만들었는데 안전 용품이어서 나와요. 이거 안전 모드 나오고 마스크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두 가지 여태까지 이제 밴드를 찼어요. 어느 삼성전자에 이제 본인이 삼성에 들어갔으면 밴드를 줘요. 본인이 많은 업종에 따라서 벌써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점심 먹는데 거기 뜨는 거야. 내가 용접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용접하면 마스크 써야겠죠. 흉이 나오니까 필터를 갈아야겠죠. 6개월이든 3개월간에 그죠? 그러면 여기 떠요. 오늘 이렇게 바꾸라고 밥 먹고 나오다가 보면 식당 옆에 자판기 있어요. 이걸 갖다 대면 툭 하고 나와. 그리고 근로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찍으면은 뭘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위험지역에 갈 때도 이게 울리거나 와요. 그리고 심박동 이상이면은 울려주고 간호원이 위치 추적해서 벌써 와 있어. 이 위치 추적이. 자, 그 무슨 얘기냐면은 스마트 밴드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의 일일 사이클, 출근, 퇴근, 교육이 다 관리가 돼. 벌써 문제는 있어. 문제는 오늘 하고 가는 사람, 내일 하는 사람하고 틀리죠.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가져올 거냐. 퇴근할 때 또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곧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아마 그 결과가 건설회사께 다 모여서 노동부로 갈 것 같아. 그러면은 A자 입으셨네 옷을. 딱 A라는 분의 이력이 남겠죠. 얼마나 위험 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고 어떤 이력이 있는지. 그죠? 물론 그게 이제 개인정보화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 내 걸 이렇게 함부로 보느냐. 그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측면에 뭐 심폐나 여러 건강검진도 해주고 예를 들면은 코로나 검진도 이걸 새로 해준다든지 그러면 틀려지겠죠. 자, 그렇게 근로자 스마트 사이클이 이제 곧 개발되고 적용될 거고요. 장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은 울린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줘가지고 관리해주고 사고 난 거 점검 이런 데이터가 다. 그러니까 사람, 장비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밴드나 헬멧을 통해 가지고 드론을 통해 가지고 다 하나의 자료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걸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제 분석이 돼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비주얼화가 보여.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녹색이야. 그래, 안전한 거네. 뭐 빨간색 가면 위험해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 만들 때. 그 융합 기술이 그런 거지. 5개. 인문학적인 생각도 들어야 되고. 저희는 보이는 것만 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도 만들어줘야 돼. 그죠? 자,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위험 에지도 여러분들 이제 뭐 근로자들 가면 교육도 이제 뭐 증강현실하고 VR 등을 통해 직접 교육도 받고 테스트도 받고 그 기록이 남게 이건 벌써 많은 회사가 하고 있어요. 벌써 3D로 해가지고 각종 IoT라고 해서 뭐 이것도 IoT죠. 스마트 와치도 그죠? 스마트 와치도 CCTV로도 그냥 다 분석이 가능하고 화재 감시도 다 되고 요새는 뭐 건물이 쉬는지 안 쉬는지도 되고. 자, 어느 정도냐면 싱가포르 같은 데 보니까 그냥 타워, 여러분들 건설 현장 보면은 이렇게 T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죠. 엄청 큰 게. 가끔 태풍 불면 넘어가죠. 넘어가서 뭐 그래서 우리가 타워크에 넘어가서 사람 죽었느냐 하잖아요. 가끔 이게 부딪히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게 돌다 보면 서로. 건물에 부딪히도. 싱가포르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돌다 보면 예측을 해요. 해가지고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줘. 천천히 더더더더 해가지고 우린 지금 확 서버려. 위험하잖아. 더 휘청될 수 있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타워크에다가 이런 패치를 붙여요. 딱 센서 붙이면은 태풍이 불면 이것도 알려줘. 이렇게 얼마나 휘는지 이거를 미리 알람을. 그런 식으로 IoT와 관련된 거는 무궁무진하게 개발되고 있어요. 무궁무진. 엄청나게 그 기능이. 여러분들은 이 안전에 대한 플랫폼이라는 거가 큰 무슨 시스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죠. 센서가. 그거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단지 그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융합적으로 엮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을 잘 볼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시간이 딱 맞을 것 같네 보니까. 자, 그럼 강사님 되게 좋은 얘기 같습니다. 되게 비전도 있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강조를 이렇게 되려면 정부나 건설 산업계나 민간 기업에서 역할이 필요해요.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봉사나 아니면 제조업이 더 이렇게 공사를 잘 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기술을 도입한 거니까. 그걸 PQ라고 그래. PQ. 프리 퀄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심사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스마트 안전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가점을 더 줘야 돼요. 공사 딸 때, 그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그 300억 이상 공사를 할 때는 스마트 안전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라는 말도 나왔어, 정부에서. 그런 데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 같은 안전기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안전을 할 줄 아는 이러한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신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용역을 많이 줘야 돼. 어디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을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개발을. 대학이나 스타트업 회사에다 많이 줘야 돼. 정부에서 다 못 만들겠죠. 어렵잖아요. 스타트업 회사, 조그만 회사도 막 줘야 돼. 신생 기업들한테 전문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이런 거 의무화해야 되고, 저같이 건설업에 있는 사람들은 타 산업과 계속 연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건설회사라 건설회사 혼자 고민하면 안 되고 IT 회사와도 교류를 해야 돼. 그래야 기술이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식 플랫폼, 그러니까 기업체 간 다양한 정보를 좀 교류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기업체 내에서도 안전 쪽만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이러한 융합 기술을 사람들도 융합 기술을 할 수 있게 교육을 계속 시켜야겠죠.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는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뭐가 되는지 계속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그 IT 분야의 인력을 육성해서 계속 채용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IT 아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돼. 그래야지 회사도 융합이 돼. 실력이 안전하고 IT하고. 그래야 플랫폼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스타트업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와 교류가 돼야 되고 조인트도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장인데 다소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쩌면 이 내용이 2학년, 3학년 또는 나중에 논문을 쓴다든지 졸업 시험 볼 때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업체들이 디지털화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디지털이 생산성만이 아니고 회사의 전체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안전에 대한 방향도 엄청나게 벌써 바뀌고 있구나. 선진사부터 한국도. 그리고 의무화가 될 것 같구나.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업이 실제 이제 스타트업화도 돼서 많은 이러한 공부한 분들이 많은 수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알고 싶은 거는 여기 그 첨부 자료 있으니까, 여기 뭐 참고문호 있으니까 좀 더 내용을 보는 걸로 하고, 별도의 질문보다는 나중에 메일 주소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첫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